좋아요, 구독. 빠르게 이제 종가 베팅을 할 종목군들을 좀 선별을 해보면 네. 저는 지금 오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보안주에서 지금 체크를 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안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어떤 SNS 메신저 상에서 일어난 딥페이크 사건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공론화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에 관련 보안주들은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고요. 네. 두 번째, 아직까지 호실적을 크게 냈다라고 할 만한 기업이 없는 상황이라 일단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그 가운데서 뭐 상한가 기록한 기업이 벌써 이제 3기업이 있는데 그들을 이야기해 드릴 수 없으니까 그들을 쫓아서 만약 움직인다면 가장 확률 높은 기업이 바로 이제 라온시큐어라고 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에 만약 이 단기 테마적인 종목을 공략을 하신다면 이 종목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활용한 딥페이크에 이런 탐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부터는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또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AI 시대, 로봇 시대를 거쳐오면서 생성형 AI의 혹시 모를 악성 코드에 대한 대비도 우리나라는 미리 해뒀어야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만약 시장에 녹아들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많이 소외받았던 라운시큐어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다수의 지금 생성형 AI는 LLM 기반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같은 결의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성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제 라운시큐어이기 때문에 정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이슈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드웨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품질을 구가하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만큼은 참 국내에서도 자리를 잘 잡지 못한 상황.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거의 뭐 등한시했던 그러한 상황인데, 해당 이슈는 글로벌 이슈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이슈이기에 조금은 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라운시큐어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손절 라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좀 칼같이 지켜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이 장대 양봉 캔들의 중간값이라고 볼 수 있는 2,1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이유 불문하고 우선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대신에 만약 2,1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지 않고 올라갈 시에는 대표적인 지금 대장주인 센지랩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가격적으로 한번 전략을 드려보면 2,500원이라고 하는 저는 목표가를 잡고 한번 보신다면 보안주가 내일 모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왠지 시장에서는 저는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대표님이 그럼 오늘 보시기에 보안주만큼 혹은 보안주보다 더 이쪽을 나는 보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쪽이 있다면 혹시 어느 쪽일까요?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수급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흐름이 양호한 보안주를 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소 무겁지만 우리가 좀 중장기 투자 관점, 뭐 우리가 중장기라고 해서 뭐 10년, 20년 들고 한다 좀 이런 개념보다 사실 전 현대차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28일 CEO 인베스터 데이에 관련된 이슈,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과연 주주들에게 얼마만큼에 대한 많은 선물 보따리를 좀 내놓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기아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의 이 주주환원 정책이 좀 공개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최근 뭐 향후 3년간 5천억 원의 규모의 뭐 자사주를 좀 취득할 것이다라고 기아가 발표했고, 뭐 현대글로비스도 총 주주 환원율을 좀 상향시켰던 흐름들,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현대차 그룹의 총 주주 환원율 상향이라는 관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현대차의 이 배당 성향이 전체 한 25%대까지 상향될 수 있다. 전체 단기 순이익 100억 원을 벌었으면 25%, 25억 원을 선물 보따리로 좀 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익 지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배당
재원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한 1분기까지 예상되는 그래서 인도 IPO를 연내 추진한다는 과정에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현대차 그룹에 유입이 됩니다. 현대차에 유입이 되면 전체적인 상황들에서는 올해 상반기와 내년 1분기 총 한 1조 원대 규모의 자기 주식에 대한 매입과 소각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한 1%대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가 아마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확정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확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에서 24만 6천 원대 형성된 주가가 30만 원을 단기 돌파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조정폭을 좀 이어가는 흐름들에서 우리가 계속 모아간다면 오히려 지금에 관련된 어떤 주가의 또 변동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수익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분기 내지는 반기 여기는 지금 분기 배당이 없죠. 현대차의 경우에는 기말 배당을 좀 눌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저는 뭐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지고 있고 총 주주 환원율이 높아진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기업 밸류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본격화된다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어떤 주가 반영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4만 5천 원 구간 미만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박스권 구간인데 사실 뭐 241선이 22만 5천 원대 구간 그래서 24만 5천 원대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전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24만 5천 원 미만 분할 매수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는 어떤 구간들은 기말 배당에 관련된 요건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올라갈 때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1%, 2, 3% 이렇게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구간에 점진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